깡쌤이 쏘는 통 큰 국어, 깡통 국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잊지 않고 저 깡쌤 이 강의 깡통 국어에 와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힘차게 활기차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 마음의 준비 되셨죠? 자,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라는 증거로 저에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세 가지를 좀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여러분의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의 영혼, 정신을 저한테 좀 맡겨주셔야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야 하니까. 자, 이번 시간에 좀 공부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서 빨리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 제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하실 작품은요. 자전거 도둑 2 무슨 영화 시리즈도 아닌데 1, 2, 3? 3는 없습니다. 자, 1, 2까지 있습니다. 자, 자전거 도둑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워낙 작품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여기저기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도 많아서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분량이 많지요. 그래서 반 정도로 잘라서 1, 2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앞에 자전거 도둑 1 들으신 지 한참 되신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1, 2로 나누었지만 결국엔 하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의 줄거리 쭉 연결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1 앞부분의 내용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이번 시간에 진행될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 도둑 앞부분 1 내용을 좀 들은 지 좀 시간이 좀 지났다, 좀 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부분 내용을 좀 듣고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전거 도둑 2 어떤 내용이 뒷부분. 근데 사실 제가 분량상으로 적당히 반쯤 끊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앞부분보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사건은 이 뒷부분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면 사문단부터 시작이 돼요.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제가 원해서 했고 우리 교재로 보시면 사문단부터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인데 자전거 도둑 1970년대에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배경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는 수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아니지만 이제 꼬마 원래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인데 이제 꼬마 점원이 이 소설의 주인공이지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시골에서 홀로 상경해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인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인 영감이 겉으로는 굉장히 수남이를 위하는 척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이 수남이한테 거의 모든 가계를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수남이는 그렇게 혹사를 당하면서도 주인 영감이 오히려 고마워요. 왜? 자신이 학교 다니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한 적도 없는 자신의 꿈을 주인 영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진짜로 주인 영감이 알아준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남이 열심히 일하라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인데 어쩌다 그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수남이는 몸은 힘들지만 그런 고마운 주인 영감이 자기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주인 영감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 내용 보시면 그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어느 해보다도 긴 겨울이 가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온다. 봄입니다. 봄.
내년 봄이 아니라 올 봄이 온 것이다. 캘린더에는 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벚꽃이 만발해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봄이 온 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화창한 봄날에 끼어들어 심수를 부렸다. 왜 우리 봄인가 싶어서 막 얇은 옷 꺼내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 불고 심지어 어떨 때는 눈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흔히 꽃샘추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지금 꽃샘추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별안간, 기온이 급강하, 기온이 뚝 하고 떨어지더니 바람까지 세차게 몰아쳤다. 그래서 어쩔 때는 왜 한겨울보다 이 꽃샘추위가 더 춥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좀 심리적인 거겠지. 봄인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막 추워지고 바람 불고 그러면 어우 뭐 한겨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람. 근데 이 바람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자, 낮 동안 떼어서 세워놓은 가게 판자문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낮아빠지는가 하면 가게 함석지붕은 얇은 헝겊처럼 곧 뒤집힐 듯이 펄럭대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자, 골목이 공중을 가로지른 전화줄에서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 왜 실제로 바람 많이 불 때 보면 뭐 이런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 걸 여기다 온종일 귀신의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 어찌됐든 봄인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귀신 휘파람 같은 이상한 소리가 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그닥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귀신의 휘파람 소리에다 비유를 한 거 보니까 뭔가 오늘 부는 바람은 여기서 지금 부는 바람은 좋은 바람은 아닌 듯. 자, 낮에는 이 가게 골목에서 사고까지 났대요. 무엇 때문에? 바람 때문에. 전선을 도매하는 집 아크릴 간판이 그러니까 똑같이 거기가 이제 전기용품 도매상이 쫙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수나미가 일하는 가게 말고도 뭐 옆으로 앞으로 다 이런 전기용품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가게의 간판이 바람이 휙 하고 부니까 마치 다 마른 빨래처럼 훨훨 날아. 원래 그 간판이 무겁잖아요.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으면 그 간판이 훨훨 나는가 했더니 곧장 땅으로 떨어지면서 때마침 지나가던 아가씨의 정수리를 들이받고 떨어졌어. 간판이. 사람이 간판에 툭 부딪힌 게 아니라 멀쩡히 아가씨가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휙휙 날라온 간판이 그것도 여기 정수리 부분에 떨어진 거예요.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거지. 바람 때문에. 그러니 그 아가씨는 얼마나 진짜 우리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 물론 바람이 불긴 했지만 자기 머리 위로 간판이 떨어져 이렇게 자기 머리를 맞출 거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피가 흘렀겠지요. 그래서 피를 보자 큰 아가씨가 어린애처럼 앙앙 울어댔다. 아, 이게 뭐 어른이고 아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서 피가 나는데 아유 뭐 저라도 진짜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나왔으나 뭐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뭐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이거 빨리 신고해야지 뭐서 이럴 때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까요? 뭐 119에라도 전화를 걸어서 뭐 구급차를 부르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가씨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달려간 것은 바람의 간판을 날릴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였다. 어찌 보면 응당 당연한 거겠죠. 그 집 간판 때문에 아가씨가 다쳤으니까 뭐 그 간판 뭐 가게 주인이 아가씨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겠지. 그럼 이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다쳤을까? 얼마나 아플까? 이걸 걱정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두 치료비를 톡톡히 부담해야 할 그 아저씨를 동정했다. 물론 이 가게 아저씨도 불쌍하긴 불쌍합니다. 뭐 아저씨가 일부러 간판 날아가라고 뭐 간판을 대충 걸어놨다거나 자기 간판 날아가라고 뭐 바람을 세게 불었다거나 뭐 이 바람을 조정했다.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물론 뭐 좀 안 됐다. 뭐 이 아가씨 치료비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간판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좀 안 됐다.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냥 지나가다가 벼랑간 이 받치고 심하게 다쳐서 피까지 흘리는 사람을 보통 걱정을 해야 되는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가게 주인 아저씨를 동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사고방식 좀 이기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그러니까 이해타산적이다가 뭐냐면 이해타산적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를 따지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게 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행동을 하겠죠. 뭐 이해타산적이다 또는 이제 돈, 뭐 그놈의 돈이 문제다. 그래서 약간 물질 만능주의적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 그래 놓고 이제 하는 말이 지랄스러운 바람이지.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제가 수업 중에 함부로 지랄 뭐 이런 말 할 수 없는데 소설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랄스러운 바람이지. 그 아저씨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생돈을 빼앗기느냐고. 그렇지만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돈지갑 옆구리에 차고 부는 바람 못 봤으니. 그러니까 바람 때문에 간판이 날아가서 아가씨가 다쳤으니 바람! 네가 치료비를 내야 해. 해야 하겠지만 진짜 돈 가지고 부는 바람 없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아저씨가 뭐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뜻이겠죠. 그 재수 나쁜 다친 아가씨도 재수가 없는 것이고 그 주인 아저씨도 치료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둘 다 재수가 없는 것이고 때를 쓸 밖에 돌이 없지나요. 사람들은 쑥덕됐다. 하여튼 수나미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가씨도 그렇고 그 아저씨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 오늘 재수 온 붙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수 굉장히 없는 굉장히 운이 없는 운이 나쁜 그런 날이었다라는 게 이제 수나미의 결론. 그런데 여기서 수나미는 문득 자기도 재수 못 붙을 것 같은 예감, 왠지 나도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은 예감, 불길한 예감이죠. 요 예감에다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쓰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진짜 그런 적 많아요. 아침에 뭐 일하러 나오면서 어디를 가면서 문득 근데 오늘 뭔가 안 가지고 온 것 같아. 오늘 왠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뭐 매번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한 6, 7번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특히 뭐를 놓고 온 것 같은데? 확인을 해도 있을 건 다 있네. 근데 도착해서 보면 진짜 결정적인 그 무언가를 놓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 예감대로 맞아떨어질 때가 좀 많거든요. 여기 수나미도 뭔가 좀 불길해서 그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단단히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그 문제들은 한꺼번에 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차문단 보시면 원래 이 자전거 도둑 이야기에서 좀 중요한 사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살짝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리얼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로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불길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주인 영감이 이제 배달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미가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뭐 가게 정리도 있지만 배달 일이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물건을 하러 갔는데 이제 물건을 배달했으니 당연히 물건값을 받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게 주인이 그 이제 배달 간 가게집 그 가게 주인이 돈이 있는데도 수나미한테 돈을 단박에 주지 않고 계속 기다리게 하고 뭐 이렇게 나눠서 주고 그런데도 수나미는 그 돈을 꼭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서 어떻게 하든 그 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나미가 굉장히 순진한 시골 아이였지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씩 수나미도 그런 사람들화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어쨌든 힘들게 이제 물건값을 받아가지고 다시 원래 자기의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와봤더니 수나미가 세워놨던 자전거가 이렇게 땅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수나미는 자전거가 누워있으니까 바람이 쓰러졌나 보다 해서 자전거를 세워가지고 이제 신나게 다시 본인의 가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신사가 수나미를 딱 잡아요.
어딜 도망가? 아니 이놈이 지금 사고치고 도망가려고 하네. 그래서 수남이는 아무런 용문도 모른 채 이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이제 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알고 봤더니 수남이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그 옆에 세워져 있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에 흠집을 냅니다. 근데 그 흠집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막 대단한 게 아니라 자세히 봐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작은 흠집인데도 그 자동차 주인인 이 신사는 굉장히 멀쩡한 신사예요. 겉모습이 뭐 옷도 잘 입고 자동차도 굉장히 고급이고, 그러니까 좀 겉모습으로 봤을 때 돈을 좀 꽤나 많이 버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신사인데, 이 신사가 수나미에게 네 자전거 때문에 내 자동차에 흠집이 났으니까 수리비를 내놓아라.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1970년대에서는 큰 액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내놓아라. 근데 수나미는 가진 돈이 없습니다. 물론 주머니에 보면 물건값이 있긴 하지만 이건 수나미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다. 막 이제 수나미가 울고 사정을 하니까 신사가 그래? 돈 없어? 내 자동차를 흠집을 내놓고 수리비를 안 내겠다는 거야?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자전거를 내가 담보로 여기 묶어놓겠다 해서 자신의 운전기사한테 시켜서 열쇠를 사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전거를 열쇠로 잠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나미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리비를 줄 수도 없고 이제 굉장히 큰 돈이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또 묶여 있고, 그래서 이제 어찌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신사는 가버려요. 내 사무실이 저기니까 돈 갖고 와. 그럼 내가 자전거를 돌려줄게 하고 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수나미는 자전거를 옆에다 두고 이러지 저러지 못하는데, 이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수나미한테 야, 그냥 자전거를 들고 가버려. 뭐 그런 걸 뭐 걱정을 해. 자전거를 들고 가버려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수나미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순간적으로 그 열쇠가 채워져 있는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자전거를 번쩍 들어서 달려갑니다. 어디로? 이제 그 자신이 일하는 가게로. 그래서 이제 그 자전거를 막 들고 힘든 줄도 모르고 막 헉헉대고 가게로 뛰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거기서부터 이어집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 누구죠? 수나미지요. 이제 요 장면 왜 요렇게 요 문장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전거인데 지금 상황은 수나미가 본인의 자전거를 마치 훔친 것 같은 그런 묘한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주인 영감은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 영감이 그런 수나미를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자,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그냥 뛴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들고 뛰었어요. 게다가 이제 신사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뛰었겠죠.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아시죠? 주인 영감은 왜 이놈이 자전거를 타지도 않고 들고 이렇게 숨이 차게 뛰어왔는지 알고 싶은데 이제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인 영감이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다. 야 너 지금 마치 뭐 모양새가 도둑놈 같아.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말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나미 가슴에는 이 도둑놈이라는 단어가 딱 와서 꽂히는 거죠.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가시처럼 걸리는 이유는 갑자기 이 말을 들으니까 그래 맞아. 나는 도둑놈이야. 나는 마치 도둑놈 같아. 이게 내 자전거지만 수리비 대신 묶어놓은 건데 그것을 그 신사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들고 냅다 뛰었으니 나 도둑놈인 거 아니야? 라고 문득 찌리리리릿 찔린 겁니다. 가시처럼.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 신사와 수나미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탁 치면서 통쾌해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한 수나미를 칭찬하고 있거든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어찌됐든
그 신사도 잘못된 거예요. 수남이가 딱 봐도 그냥 가게 점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란 걸 알면 뭐 수리비를 깎아주거나 아니면 뭐 일하는 곳을 알아뒀다가 그 뭐 수리비를 갚으라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신사도 되게 그냥 매몰차게 그래 수리비 못 내겠어? 알았어. 그럼 네 자전거라도 내가 맡아둘 거야. 라고 했으니까 뭐 신사도 잘한 건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돼놓은 자전거를 그냥 수남이가 말도 안 하고 가지고 온 것은 솔직히 객관적으로 잘한 짓은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인 영감은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런데 바로 이 칭찬을 듣고 수남이가 왜 수남이는 주인 영감이 자기가 일 잘했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볼 쓰다듬어 주는 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수남이가 좋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요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수남이는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기는 결정적인 계기예요. 이 잘했다라는 칭찬이 오히려 수남이는 듣기 싫었던 거죠. 주인 영감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대사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시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그렇게 자물쇠를 막 이제 그 분해하는 그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는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이 주인 영감님이 도둑놈 두목이야. 어른이니까. 그러면 수남이는 뭐가 되는 거야? 그 두목 밑에서 일하는 작은 도둑놈. 수남이 본인은 작은 도둑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인 영감님은 큰 도둑놈, 도둑놈 두목 같아 보인다라는 거지요. 내가 도둑놈, 주인 영감님은 그러면 두목. 보여. 속으로 정이 뚝 떨어진다. 뚝 떨어진다. 그 전까지는요, 정이 있었어요. 오히려 가족에게서 못 받는 정을, 가족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서 못 받는 정을 그나마 주인 영감에게서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자물쇠를 신나게 분해하는 그 주인 영감을 보면서 오히려 수남이는 정이 뚝 떨어집니다. 생각이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주인 영감의 얼굴이 누런 똥빛.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똥빛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앞에 누런까지 붙여서 누런 똥빛.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이 누런 똥빛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소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 현대인들의 부도덕성. 제가 처음 자전거 도둑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정이 많고 양심적이고 누구나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제 6.25 직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드니까 60, 70년대가 한창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다른 건 눈에도 안 보이고 오로지 먹고 사는 거, 경제 발전 이런 거에 굉장히 집중할 때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에 약간 변화가 생겨서 도덕, 윤리 이런 게 다 무엇이야. 일단 먹고 사는 게 급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좀 등한시할 때라 이제 사람 사이에 어떤 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부도덕성이 꿈틀꿈틀 막 이렇게 좀 이제 삐집고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소설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도 그런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인 영감이 뭐 대기업의 회장, 엄청난 회사의 사장은 아니지만 나름 가게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인이 오로지 돈 때문에 어린아이를 이제 일 잘하라고 칭찬하면서 겉으로 뭐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제 혹사시키고 이런 일을 했는데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하는 이런 부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부도덕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누런 똥빛입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껍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칭찬을 계기로 해서 수남이가 주인 영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안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호감이 비호감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마침내 자물쇠를 깨트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라. 아, 됐다. 자전거도 건지고 수리비도 안 내고 이 녀석 똑똑한 걸 하면서 한다는 말이 내 놈 오늘 운 텄다. 야, 너 오늘 굉장히 운 좋은 날이야. 근데 사실 운 좋은 날이 아니죠.
운 나쁜 날이야. 사실 여긴 안 나오지만 그 수나미하고 그 우리 생략된 부분에 보면 수나미와 그 신사 사이에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는 부분에 보면 신사가 수나미한테 엄청나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수나미도 막 울고 빌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수나미로서는 굉장히 자신의 예감대로 재수 운 붙은 날, 운 없는 날, 재수 없는 날인데 오히려 주인 영감은 야, 너 오늘 운 텄다. 운 좋은 날이다. 근데 이게 수나미한테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 영감 본인한테 운이 좋은 거겠죠. 쓸데없는 돈이 안 나갔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수나미, 예의 그렇듯, 항상 그렇듯 수나미의 머리를 쓰담쓰담 하면서 해주는데 전에는 그런 걸 좋아했지만 그런데 오늘은 싫다. 아주 단호하게 오늘은 그렇게 나를 쓰담쓰담 해주는 주인 영감의 손길이 싫다. 완전히 싫어진 거죠. 영감님의 손이 싫다라고 해서 여기 지금 보면 수나미가 주인 영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거부감을 싫다. 오늘은 나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은데 자 그것이 운투기는커녕 오히려 재수 온 붙었다. 그러니까 수나미는 재수 온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인 영감은 오늘 운 텄다라고 생각하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정반대인 겁니다.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수나미의 심리 나와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아주 바쁜 하루. 그렇게 좀 착한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주인 영감 기준으로 착한 일을 했으면 오늘 수고했으니까 그럼 좀 쉬어 이렇게 해주든가 일 시킬 건 끝까지 다 시키고요. 아주 나쁜 영감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보통 이 시간은 되게 꿀 같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그럴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 부분이 진짜 여기 자전거 도둑에서 중요한 장면.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낮에 내가 한 짓은 이라고 하면서 나가 나오죠. 원래 이 소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내가가 아니라 낮에 수나미가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었을까? 라고 나와야 하는데 내가라고 나왔다라는 거죠. 1인칭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작은 따옴표를 해주면 아 수나미가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작은 따옴표도 없어요. 그래서 살짝 우리가 이제 수나미의 마음속으로 좀 더 잘 집중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시점의 변화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나미의 마음속 생각이 나와요. 바로 요 부분이 수나미의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외적 갈등은 수나미와 신사의 갈등이지만 이 소설의 대표적인 내적 갈등은 바로 이 부분. 수나미가 혼자 마음속으로 내가 아까 했던 행동은 옳은 행동인가? 잘못된 행동인가? 나는 근데 그때 왜 자전거를 들고 오면서 쾌감을 느꼈지? 왜 괴로움보다 쾌감을 느꼈지? 내가 그 자전거를 훔치면서 나도 묘한 쾌감을 느꼈다는 건 나도 내가 그 도둑질을 즐겼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나나 주인 영감이나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 이제 그런 갈등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쭉 나오는데 바로 여기.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란 말인가? 그러니까 수나미가 심각한 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도둑질이라 치자. 솔직히 수나미는 오히려 신사가 좀 나쁜 거 아니었어? 하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건 도둑질이라고 치자. 근데 나는 왜 그 자전거를 들고 오면서 그렇게 묘한 기쁨을 느꼈지? 수나미가 진짜 걱정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기쁨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더불어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 원래는 공포를 느껴야 돼. 뭐 죄책감, 공포 이런 걸 느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공포와 함께 꽈당 모를 쾌감까지 느꼈다라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나미는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다. 나 왜 그랬지? 나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내 속에 뭐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수나미가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느낀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다. 내적 갈등.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여기까지가 이 소설의 가장 중요한 수나미의 내적 갈등. 그걸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1인칭 시점이 쓰였다라고 하는 거. 자,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떨리고, 뭐, 그때 뭐, 마음들이 뭐, 좀, 걱정스럽다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자, 수나미에게는 형이 있는데, 이제 이 앞부분에 보시면요. 앞부분에 그 얘기가 없구나. 수나미에게는 형이 있어. 여기 형 얘기가 나오죠. 형이 수나미랑 마찬가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서울에 돈 벌러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돈을 벌지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뭔가를 갖다 주기 위해서 물건을 훔치거든요. 그래서 형이 이제 형은 진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경찰한테 붙잡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자기도 형처럼 그렇게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 자기 내부에도 형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도덕성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핵심 뭐죠?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형처럼.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소녀는, 여기가 진짜 결말이에요. 이 소설의 결말. 소녀는 문득 아버지가 그리웠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 수나미가 돈 벌러 간다고 할 때 그 형 때문에 아버지가 수나미한테 딱 한마디 했어. 무슨 일을 하든 도둑질은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수나미 떠날 때 딱 그 얘기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도둑질을 한 거야. 물론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둑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수나미는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맘속에 그런 부도덕성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문득 뭐 계속 그리웠지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 이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진정한 어른.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꾸짖어 줄 수 있는, 너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다시 가져다 놔. 그분한테 죄송했다고 사과하고 수리비 갖다 드려. 그리고 자전거 찾아와.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줄 수 있는 어른. 물론 지금 수나미가 있는 곳에도 어른이 있긴 있어요. 어른, 겉모습만 어른인 주인 영감. 근데 주인 영감은 부도덕성의 상징. 자기를 오히려 칭찬해주는 그런 좀 나쁜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해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 아버지. 주인 영감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텄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이 주인 영감하고 아버지하고 둘 다 어른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서로 대조,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왜 어디로 가려고?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고고.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이게 이제 고향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렇게 끝나는데 사실 수나미도 만약에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인 영감이 칭찬을 하는 걸 오히려 좋아하면서 잘했죠? 하면서 넘어갔다면 수나미도 누런 똥빛으로 변했을지도 몰라. 지금 변하려고 할 뻔했는데 수나미가 본인의 결심으로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놨잖아요. 자, 누런 똥빛, 부도덕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을 버리고 소년다운 청순함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의 회복, 순수함의 회복, 물질적 가치보다 뭐 양심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원래의 수나미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이 해소가 됩니다. 수나미는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가. 돈은 못 벌면 좀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부도덕적인 인간이 되느니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제가 도덕성의 회복이에요. 물질적인 가치에 빠지지 말고 우리 도덕성을 회복하자, 양심을 회복하자,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얼굴이 여기 나오는 주인 영감처럼 누런 똥빛으로 변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중간중간에 좀 빠진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줄거리를 읊어들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이 소설의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저하고는 문제를 풀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풀어 봅시다. 어디부터 풀어야 하냐면요. 9번까지 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문제부터 풀어봐야 합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사회에서 불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했는데 그 바람 때문에 뭐가 막 펄러덕거리고 뭐 간판이 날아가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거리가 먼 것은 했는데 3번에 보시면 뭐 달력에 있는 벚꽃 사진 했는데 이건 그냥 벚꽃 사진 봄이구나 하는 거지. 뭐 바람, 불길한 뭐 분위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사람들이 전선 도매집 주인 아저씨를 동정한 이유로 알맞은 것은 그 간판, 날아가서 아가씨를 맞춘 그 간판 주인집 아저씨를 사람들은 다친 아가씨보다 더 동정을 합니다. 왜? 치료비 물어줘야 되는데 돈 아까워. 그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야. 병원에 가느라 장사를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것 때문에 아저씨를 오히려 동정하고 있다. 다친 아가씨보다도. 자, 그 다음에 12번. 서울의 바람과 시골의 바람의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 원래 그 자전거 도둑에는 이제 그 수나미가 바람 부는 골목을 보면서 서울의 바람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 막 물건들을 날아가게 하고 날아오는 건 죄다 먼지고 뭐 좀 이렇게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고 근데 수나미가 기억하는 자신의 고향 시골의 바람은 뭐 끝에도 나오지만 뭐 청보리를 불게 하고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바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시골의 바람을 알고 있는 게 수나미밖에 없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게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서울의 바람은 쓰레기를 몰고 와. 근데 시골의 바람은 생명력. 이제 봄바람이 불면 꽃들이 피고 새싹이 돋고 이제 뭐 새로운 생명력이 움트게 하는 그런 생명력의 바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A의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이 A가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도 순간 뜨끔한 거지. 자기가 지금 자전거를 훔쳐온 게 맞으니까. 답은 2번. 자신의 행동, 그 자전거를 들고 뛴 게 도둑질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고 해서 2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에 보시면 기억에서 리을 중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것 했는데 요거는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여기죠. 수나미에 대한 주인 영감에 대한 거부감. 여기 뭐 촌놈, 도둑놈 두목, 정이 떨어진다, 똥빛. 여기서 지금 보시면 도둑놈 두목, 정이 떨어진다, 똥빛은 다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생각. 근데 여기 촌놈인 줄 알았더니라고 하는 것은 수나미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14번 문제의 답은 1번 기억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 수나미 주인 영감을 싫어하게 된 이유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번. 자신이 그렇게 도둑질을 했는데도 오히려 주인 영감이 칭찬을 했기 때문에 아까 보신 것처럼 정이 뚝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번. 기억에서 리을 중 수나미의 마음속으로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리나 행동이 아닌 것 했는데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어서. 바로 여기에요.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 퇴근해서 밥 먹고 난 그 늦은 밤 시간. 원래는 그런 걸 했어. 근데 오늘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게 되지를 않아.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하나 더 있죠? 쾌감을 더 느꼈던 것이다. 막 괴로워하고 있어. 그래서 전혀 괴로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도 1번이다 라고 하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을 보시면 수나미의 마음속 갈등으로 알맞은 것은 했는데 지금 막 주인 영감이 막 칭찬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건 칭찬받을 일이 아닌데 하고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4번에 보시면 주인 영감이 자물쇠를 분해하게 놔두어야 했을까?
이거 안 되는 건데 물론 들고 온 자기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신나게 분해하는 주인 영감도 결코 잘한 행동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렇게 놔둬야 하는 게 옳은 행동인가 나쁜 행동인가 뭐 이런 거. 4번. 그 다음에 18번. 수남이 돌아온 형의 얼굴을 누런 똥빛으로 느낀 형. 그러니까 느낀 이유. 그러니까 주인 영감도 누런 똥빛이고 형도 누런 똥빛. 그러니까 실제로 얼굴이 누런 똥빛이라는 게 아니라 수남이가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마음이 굉장히 부정적이야. 주인 영감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형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형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굉장히 부도덕성,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수남이는 그런 사람들의 얼굴이 누런 똥빛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 19번. 수남이 A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A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 자 A와 같은 생각이 뭔지 한번 형의 일이 자기와 정녕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자기도 자전거 들고 뛰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 3번. 쾌감까지 느꼈잖아요.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아버지와 주인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버지는 긍정적인 인물, 주인 영감은 부정적인 인물.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것은 당연히 2번이죠. 아버지가 수남을 왜 부정적으로 여겨요? 아버지는 진짜 수남이가 돈 벌러 갈 때 너는 제발 형처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도둑질만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약에 수남이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알았다면 진짜 아버지는 수남이를 혼냈겠죠. 그러니까 혼낸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정이 있기 때문에 혼내는 거지. 수남이를 미워해서 혼내는 건 아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있는 게 맞죠. 20번 문제까지 맞습니다. 좀 많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문제를 다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0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아이고 힘드셨죠? 요 강의는 앞에 자전거 원 강의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상으로는 비슷한데 요 뒷부분에 훨씬 설명할 게 많아서 약간 길게 좀 강의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중간에 도망가신 거 아니죠. 진짜 중요한 내용들 공부하신 거니까. 자, 이제 자전거 도둑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웠으니까 요 강의 끝난 다음에는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만 쉬셨다가 자전거 1, 자전거 2, 요 1, 2의 내용을 쭉 연결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고요. 저 깡쌤도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